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 TV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요. 책 제목이 행복한 선물 옵티미스트인데요. 옵티미스트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로 낙관주의자, 낙천주의자로 번역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의 제목은 행복한 선물 옵티미스트인데 지연이가 최정호 님이십니다. 최정호 교수님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시고요. 책을 여러 권 내셨고 그리고 이제 강연도 활발하게 하시며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이 책은 2006년에 나온 조금 오래된 책인데 책 내용이 괜찮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책에서 저자인 최정호 교수님은 이렇게 프롤로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명의 친구들이 오랜만에 산행을 한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늦은 밤 산장을 찾은 그들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란다. 방이 너저분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먼저 한 명이 투덜거립니다. 난 이런 더러운 곳에서는 1분도 못 있어. 주로 이런 분은 비관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뭐 이런 곳에서 하룻밤 지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거야. 누군가 다 치워주겠지? 하며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한쪽 자리에서 조용히 책을 펴든다. 이 두 번째 유형은 긍정주의자.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요. 당장 빗자루와 걸레부터 가져온다. 그리고 방을 말끔히 청소한 후 한결 나아졌네 라며 깨끗한 방에서 즐겁게 맥주 한 캔을 들이킨다. 시원하게 들이킨다. 이 세 번째 친구 유형을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옵티미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티미스트는 단순한 긍정주의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행동이 동반된 진정한 긍정주의자를 이끄는 단어로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옵티미스트는 비판이나 우울, 비관, 불행, 이기주의, 외로움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모든 것을 긍정만 하는 것과는 다르죠. 옵티미스트는 어려운 환경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행동하는 긍정주의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개척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행복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꿈과 희망으로 무장하고 주변 사람들마저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 책에서는 옵티미스트가 되는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중에서 행동을 잡자 중 건강한 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대부분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행동을 잡아 나가는 초기 단계에서는 신체적인 건강을 잡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행복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몸짱 만들기, 다이어트 비법, 근육 만들기, 살 빼기 요령들이 세상을 풍미하고 있다. 그러나 옵티미스트의 건강에 대한 접근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이롭게, 가장 행복하게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매체를 보면 요즘만큼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기는 없었던 것 같다. 이런 경향은 점차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더 건강해졌을까? 정보는 넘치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모든 병이 내 병 같은 건강 염려증이 되거나 건강검진 그따위 것을 뭐하려 해, 다 엉터리야 라는 식의 건강 무심증을 만들어낸다.
의과대학 6년, 인턴 레지던트 5년, 군의관 3년 후 전문의를 따고 수십 년씩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진단해내기가 어려운 것이 병이다. 큰 대학병원에서 수십 가지의 검사를 하고서도 틀릴 수도 있는 것이 병에 대한 접근이다. 위와 같은 무차별적인 정보처럼 보통 사람들에게 병 자체에 대해서 알게 하고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실제로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보의 정도는 병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지식이어야 한다. 전문 용어나 병의 정상을 알아내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몸, 더 행복한 몸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아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 그렇죠. 병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건강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옵티미스트는 건강에서도 완벽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완벽하게 건강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강해지려고 애쓸 필요는 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건강해져야겠다는 다짐으로 1년을 보낸다면 지금보다 서너 배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건강에 대한 극단주의도 조심해야 한다. 무조건 살을 빼겠다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다이어터, 몸짱이 돼야 한다고 하루 종일 혹사당한 상태에서도 밤중까지 운동을 하는 사람, 인대나 관절이 나쁘면서도 반복 운동을 해서 아예 쓸 수조차 없게 만드는 사람, 음식을 철저하게 가리느라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사람, 매일 40분씩 뛰어야 한다고 음주 후에도 마구 뛰다가 심장마비를 초래하는 사람 등이 모두 건강에 대한 극단주의자이다. 반대의 극단주의자는 더 심한 문제다. 좀스럽게 건강은 뭐하러 신경 쓰냐.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를 세 갑씩 피웠는데도 90살까지 건강하게 사셨다. 때 되면 술, 담배 끊겠지. 입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지 무슨 소리냐. 웰빙 음식이라는 게 모두 준비도 귀찮고 맛도 없다며 질병아 덤벼라 하면서 발가벗은 채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다. 스트레스가 계속 높아지면 호르몬, 면역, 신경계가 변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옵티미스트답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은 일종의 배터리다.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오랫동안 더 좋은 방법으로 충전을 해줘야 한다. 쉴 새 없이 방전만 하다가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배터리 신세를 면하기가 어렵다. 충분히 충전하고 넘어가자. 건강과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건강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건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이다. 식물이 아니다. 동물이 식물과 다른 점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 있다. 원래 우리는 많이 움직이고 사냥하고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현대의 회사나 학교에서의 삶은 우리를 계속 식물로 만들고 있다. 계속 한자리에 머물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식물적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항상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고 자리를 박차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다. 실내에서 근무하더라도 가급적 걸어 다니거나 일어서 있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라는 말이다. 편하게 늘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려고 하고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차를 타려고 한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운동을 하기보다는 자꾸 먹는 것으로 건강을 챙기려고 한다. 전에 한 회사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결과를 하나 얻었다. 직원들 중에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우울, 불안과 같은 문제가 덜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었다.
운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울과 불안이 적어졌다. 특히 하루에 9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우울과 불안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언제나 열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지금 절대적인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자. 먹는 것에 인생을 건 사람처럼 몸에 좋은 보약이란 보약은 모두 찾아다니고 좋다는 음식은 다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것만 잘 챙겨도 충분하다.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물은 그 자체가 생명수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수분 부족에 허덕인다고 한다. 커피, 술 등은 물과 달라 오히려 더 많은 물을 소모하게 만든다. 걸쭉한 것은 마실수록 내 피를 걸쭉하게 만든다. 이때는 그냥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쉬는 시간마다 물을 한 잔 마시자. 그리고 이 물이 나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나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자. 익힌 음식을 먹는데 과도하게 에너지가 쓰인다고 한다. 그냥 조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과일, 샐러드, 야채 등은 단지 계속 먹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음식은 비타민과 같은 영양분도 많고 변비도 예방해준다. 그리고 혈당을 한꺼번에 올리는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음식은 인슐린이 과도하게 일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당뇨가 생길 우려가 높아진다. 이런 음식들은 쉽게 생각하면 설탕, 흰빵, 초콜릿 같은 입에 달고 맛있는 음식이다. 그렇다고 이런 음식들을 모두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가급적 한꺼번에 먹지 말고 작고 빵, 작고 밥, 감자 등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지방을 적게 먹는 것만이 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모든 기름이 몸에 나쁜 것은 아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지방을 하나도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 식물성 기름, 해바라기 기름, 옥수수 기름, 올리브 기름, 생선 기름과 같은 것은 오히려 먹는 것이 몸에 좋으니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고기를 먹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단백질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살아가는 모든 활동이 단백질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요하다고 한꺼번에 확 먹어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므로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 또한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평상시에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쉽다. 면역체계를 높여준다는 비타민C, 산화로 인한 세포막 손상을 막아준다는 비타민 E, 신경계통에 좋은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순환과 신진대사에 좋은 마그네슘, 효소의 중요 성분인 셀레늄 등 이 모든 것들을 섭취하기 위해서 따로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좋은 종합 비타민제 하나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매일 한 알씩만 복용하면 된다. 무엇을 먹느냐 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매끼 규칙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꼭 필요한 음식을 행복한 마음으로 먹다 보면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와서 손상된 세포는 깨끗하게 치유되고 새 세포가 완벽하게 자라난다. 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배터리 충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이다. 충분히 잠을 자면 웬만한 피로는 다 풀린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자. 24시간 마트 영업은 심야 시간이 더 잘 된다고 하고 새벽 3시에도 삼겹살을 파는 식당이 있고 심야 영하에 철야 찜질방에 철야 스키장까지 상황이다. 밤은 오로지 잠을 위해 진정한 휴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밤에 자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한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차 피폐해진다. 정신과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말이 잠은 잘 주무시나요? 이다.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잠은 자동 장치로 일어나는 매우 놀라운 현상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머리만 땅에 대도 잠이 올 때가 있다. 그러나 한번 잠을 놓치고 나면
아무리 자려고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기도 한다. 이상하게도 잠을 자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잠을 깨운다. 이는 잠을 놓친 후 잠을 자려고 애쓰는 행동이나 생각이 두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한번 깨어난 뇌는 좀처럼 가라앉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대개 누워서 잠을 청한다. 100까지 세기도 하고 심한 사람은 10,000까지 꼬박 세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방법이다. 원래 사람의 머릿속에는 잠이 오게 하는 균형 센서가 있다. 이 센서에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땅에 머리만 대면 잔다라고 입력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누워서 오지 않는 잠을 청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명령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누우면 자야 한다는 명령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명령어를 바꾸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진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롭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이다. 누우면 자는 것이다 라는 명령이 입력될 때까지는 조금 고생을 하는 수밖에 없다.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말자. 일단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해야 한다. 밤을 꼬박 새우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눕지 말고 버텨보자. 그러다가 정 졸려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누워야 한다. 그래도 잠들지 않으면 또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다 밤을 새면 새야 한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으니까 누워서 좀 쉬어야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잠은 못 자더라도 누워서 피로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이제 평생 불면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몸에 무리를 주는 것은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물론 살다 보면 좀 무리할 수도 있다. 그럴 때도 충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충전 없는 방전은 스스로를 망치도록 재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건강에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릴 수 있다. 병은 하나의 고통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는 단지 병에 걸린 꿈뿐이며 병이 내 인생을 농락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건강에 좋은 사소한 습관부터 몸에 익히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는 것도 좋다. 고대부터 물은 치유의 힘을 가졌다고 했다. 거품 목욕도 좋고 향을 풀어도 좋고 허브를 이용해도 좋다. 거저 비누칠만으로도 좋다. 목욕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좀 호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간혹 턱 마사지나 발 마사지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 어떤 것이라도 좋다. 그저 편안하게 모든 것을 잊고 휴식할 수 있으면 된다. 휴식이 우리를 충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책에서 건강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생각과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숙TV였습니다. 안녕.